계엄령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계엄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옆에서 들었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대표의 이야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계엄 얘기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오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상식적이지 않다. 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금 나온 건데요. 야당의 계엄 괴담, 탄핵 빌드업인가? 요즘에 빌드업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네요. 괴담 유포당으로 불러도 마땅하다. 근거 없는 계엄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났는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조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뭐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민주당 워크숍이 있었죠. 거기서도 뭐 윤석열 정부 계엄령설 이런 걸 언급하면서 뭐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계엄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 뭐 의도를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이신데 계엄이 뭔지를 모르는 분 같아요. 계엄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77조 1항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전시, 전쟁 났다는 이야기죠.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단순히 총칼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고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는 군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때 바라는 게 그게 계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망에 보면 77조 사망에 보면 비상계엄을 딱 때리면요. 누구와 누구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가? 예. 정부의 권한, 그다음에 법원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인데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특별 조치를 입법부 권한은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알 거예요. 77조 5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국회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하면 계엄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네요, 그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가지고 미리 뭐 체포한다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제적 과반수 만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이거는 또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헌법만 보고 계엄법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 밑에 계엄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계엄법 13조에 보면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체포할래야 체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범야권 192석은 허수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누구보다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아주 그냥 꽃감 빼먹듯이 잘 써먹은 이재명 대표가 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계엄법에 의해서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무식한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요. 저런 이야기 하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만 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발언이 어제 나온 다음부터 논란되고 오늘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여야에서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들 꺼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들어보시죠.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 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학 전 최고요. 지금 네. 제보를 듣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마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무래도 뭐 국방부 관련된 관계자 내부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보를 받지 않았는데 저거를 거짓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당의 아주 고위 당직자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네. 대표까지 네. 제보 얘기를 지금 손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를 지금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무슨 제보가 어떻게 왔길래 저 얘기를 한 네, 거다. 정확하게 이게 저거는 궁금해요. 이제 공개를 당연히 하지 못할 사안 같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저런 것들이 최고 지도부에서는 뭔가 공유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 몇 분이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심지어 대표까지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인데 우려하는 지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설마 했지만 설마 하는 일이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라든지 뭐 이태원 참사 때 당연히 누군가는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버티고 지금까지 그냥 장관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국무총리 물러나겠다고 했으면서도 아직도 물러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가 뭐 외교 현장 가가지고 명품백 쇼핑하고 막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라서 그래도 어쨌든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이것이 2016년의 데자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도만 해도 당시에 엄청난 탄핵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계엄령이 있냐 없냐라고 야당에서 엄청난 질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나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었어요. 이 사실 무근이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 맡아도 하지 말아라고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사실 21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에는 그때는 맡아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뒤에 나와서 본인들이 다시 확인을 해주는 이런 결과가 결국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만 발언기 드릴게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뭘 알고 하시는 겁니까? 다 밝히세요. 근거 있으면 이런 반응이고요. 오늘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설명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자, 송영우 대비. 그 상식적이지 않은 말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이렇게 계엄령을 입에 올린 것은요. 우리 국군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그다음에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칩시다. 금송아지를 한 마리만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한 마리도 끝까지 안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말 섞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치가 그런 겁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보가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공개를 해보라고 하는데 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차차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제보가 있다고만 하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를 못해요. 자, 그런 제보가 있으면은요, 이것은 내란 음모나 예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로 지금 고발해야 됩니다. 대장동 변호인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도 변호사 많잖아요. 제보 받은 내용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니까 2시간이면 고발장 써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발 안 하고 그냥 꽁꽁 숨기고만 있잖아요. 민주당이 내란 음모 사범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자, 정의당 교수님. 이것도 이러다가 뭐 마지막까지 근거 안 나오면 또 청담동 술자리 발언 이것도 큰 논란돼서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냥 이상한 얘기로 끝나버렸는데 이거 혹시 또 그런 그러기에는 당대표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사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 같은 그런 거짓말 논란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야가 어떤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가 계엄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정황상으로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보면 예를 들면 갑자기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국방부 장관 되자마자 갑자기 충안고 출신들로 막 중요한 보직들을 친정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8.15 뭐 기념식인가요? 기념사에서는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 대통령이 따로 이 현실과는 별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대단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더더욱 그런 정황 속에서 자, 정권이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 게 뭡니까? 제보가 군의 핵심이나 국정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제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하나의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그런 제보조차도 야당의 대표라면 야당이라면 예. 마지막 점검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그 계엄과 같은 표현이라든지 또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절제된 표현 또는 뭐 어떤 세심한 어떤 그런 그 관리, 예. 어떤 워딩의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혁준 변호사. 그러니까 이 계엄 얘기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제 불쑥 나온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계엄 얘기를 왜 여야 대표에서 계엄 얘기를 꺼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제보 믿고 있다가 아주 그거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제보 확실하다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청담동이었잖아요. 예. 이 계엄령 역시 제가 봤을 때 청담동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계엄을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예.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탄핵됩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전시 상태입니까? 우리나라가 군대 동원하지 않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그 계엄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범야권은 192석의 힘으로 이 계엄을 해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탄핵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그런데 무슨 계엄을 하지? 저는 도대체 왜 스스로 이렇게 자책골을 갖다 예. 넣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청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한 30여 초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아마 느끼실 때 또 설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심증이 이제 좀 굳어지면서 가냐면 협력의 대상이 야당이고 협력의 대상이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와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지점들은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2016년, 17년도에 있었던 계엄 관련된 문건이 그거를 증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은 야당에서 김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예. 더 드려도 될까요?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말로 반박이 가능한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저 모두 발언에서 계엄령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뒤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짜
가짜 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로 상대방을 비방해서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계엄 얘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의혹 제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요. 제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럼 제보 내용 밝히세요. 근거 대세요. 그거는 차차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등장한 계엄령 얘기였습니다. 자.